태양이 소멸한 지 정확히 8분 20초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여전히 그 별의 마지막 빛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순간, 빛의 속도라는 우주의 철저한 한계가 인류에게 가장 잔인한 유예 기간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아침,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이 커피잔 위에서 춤추는 그 짧은 시간, 우주의 깊은 곳에서는 이미 태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히 8분 20초. 우리는 죽은 별이 남긴 유령의 온기에 기대어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시계가 멈추는 찰나,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하늘이 죽고 세상이 1초 만에 절대적인 어둠 속으로 추락합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던 달은 칠흑처럼 지워지고 대기를 가로막던 빛 공해가 사라지자 은하수의 수천억 개 별들이 날카롭게 빛나며 비명을 지르듯 나타납니다. 동시에 지구를 붙들고 있던 중력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중력도 빛과 같은 속도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질량이 증발하는 순간 초속 30km로 공전하던 지구는 궤도를 벗어나 직선 방향으로 튕겨나갑니다. 이제 지구는 어떤 별의 온기도 닿지 않는 심연을 향해 돌진하는 고아 행성, 우주의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태양이라는 탯줄이 끊긴 행성은 영원한 고독 속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엔진도 즉시 멈춥니다. 식물의 칼빈 회로가 에너지 공급을 1차단 몇 분 만에 멈춰 서고 산소를 내뿜던 숲과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검은 폐로 변합니다. 그러나 인류를 먼저 죽이는 것은 산소 부족이 아닙니다. 대기에 비축된 1,000조 톤의 산소 덕분에 인간은 앞으로 1000년 동안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은 압도적인 속도로 다가오는 극한의 추위입니다. 대기와 바다가 가진 연료량이 지구의 체온을 지키려 애쓰지만 우주의 절대 영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지표면 온도가 영하로 곤두박질치고 공기 중 수분은 다이아몬드 가루 같은 서리가 되어 대지를 뒤덮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가 문명의 온기를 무자비하게 집어삼키며 세상을 하얀 죽음의 침묵으로 몰아넣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직후 지표면 온도는 영하 10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전력망은 얼어붙고 윤활유는 호박처럼 굳어 모든 기계가 멈춥니다. 지표면은 더 이상 생명이 머물 수 없는 거대한 동상의 무덤이 됩니다. 인류는 필사적으로 지각 아래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우라늄, 토륨, 칼륨의 방사성 붕괴로 발생하는 47테라와트의 지열이 유일한 피난처가 됩니다. 1km를 내려갈 때마다 온도가 25에서 30도씩 상승하고 열전도율이 낮은 암석층은 우주의 냉기를 막아주는 견고한 방패가 됩니다. 바다는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물 1kg당 4.184줄의 높은 비열을 가진 대양은 행성 규모의 열 배터리 역할을 하며 표면이 얼어붙으며 방출되는 334kJ의 잡열이 냉각을 늦춥니다.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층은 절대 영도로부터 심해를 완벽하게 격리하는 단열 껍질이 되어 액체 상태의 바다를 유지합니다. 온도가 영하 200도에 이르자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가 차례로 액화되고 고체화되어 공기비가 내린 후 지표면은 기압 영위 진공 상태가 됩니다. 얼어붙은 대기의 잔해는 극단적인 반사율을 만들며 지구를 백색 미라처럼 만듭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심해의 바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해저 열수구를 중심으로 광합성 대신 황화수소와 메탄을 산화시키는 화학합성 박테리아가 150억에서 230억 톤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생물권을 지탱합니다. 방사선으로 인한 수소 생성은 이 미생물들에게 끊임없는 식량이 됩니다. 인류는 이곳에 심해 도시를 건설하며 새로운 진화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수백만 년이 흐른 후 지구는 얼어붙은 갑옷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심장을 가진 거대한 우주선처럼 변합니다. 표면은 죽음의 진공 사막이지만 깊은 내부에는 문명의 불씨와 끈질긴 생태계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과거 1100세계 생명 요람이었던 행성은 이제 영하 210도의 질소 눈이 쌓인 정적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15m 두께의 질소 얼음판은 지각을 무겁게 누르지만 역설적으로 행성의 마지막 온기를 가두는 단열재가 됩니다. 인류는 행성의 혈관이라 불리는 지열 도시로 파고들어 생존합니다. 이 거대한 지하 문명은 외핵에서 나오는 47테라와트의 열에너지를 인공심장처럼 끌어올리며 연명합니다. 여기서 사회 구조는 완전히 재편됩니다. 과거의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대신 철저한 연력학적 계급제가 자리 잡습니다. 지각 깊숙이,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는 풍요롭고 공기는 따뜻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열배급은 줄어들어 상층 거주민들은 희박한 온기 속에서 동명과 각성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에너지 배분권은 곧 생사여탈권이 되고 도시 설계도는 절대적인 헌법으로 군림합니다. 그러나 지구라는 거대한 배터리에도 방전의 조짐이 나타납니다. 수십억 년 동안 행성을 데워온 우라늄-238과 토륨-232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지열 발전소 출력이 급감하자 인류는 최후의 도박인 멘틀 천공 계획을 실행합니다. 초고온 초고압을 견디는 나노 다이아몬드 드릴이 연약권을 뚫고 내려가 액체 철과 니켈이 요동치는 외핵의 열원을 직접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이 울부짖는 듯한 진동이 지하 도시를 흔들지만 후퇴는 없습니다. 내핵의 열기를 수확하지 못하면 행성의 심장 박동이 멈추고 지자기장이 사라져 우주의 방사능이 지하 마지막 성소를 침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혹한 세월은 인류의 육체까지 기괴하면서도 아름답게 재설계합니다. 인공빛조차 사치가 된 심해 도시와 지하기지에서 진화한 신인류 호모 아비시는 더 이상 가시광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심해 생물처럼 창백하고 투명해 내부 혈관이 비치며 퇴화한 눈 대신 전신에 분포한 미세 진동 감지세포와 생체 발광기관으로 어둠 속에서 소통합니다. 높은 기압을 견디기 위해 골격은 유연한 연골로 변하고 폐는 공기가 아닌 산소 농축 액체를 직접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그들은 이제 암흑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성의 뜨거운 내장을 유영하는 진정한 심연의 주인이 됩니다. 이때 지표면 질소 얼음 아래 잠들어 있던 무인 전파 망원경이 놀라운 데이터를 포착합니다. 우주의 어둠 속을 떠도는 것은 지구만이 아닙니다.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항성의 중력에서 탈출한 방랑 행성들이 별보다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일부는 두꺼운 수소 대기로 내부 열을 보존하고 일부는 지열 에너지를 동력으로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합니다. 지구는 외톨이가 아니라 암흑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함대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에게 새로운 항로를 제시합니다. 단순히 동굴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행성 자체를 항해시켜 원하는 새로운 태양계를 향할 수 있다는 장엄한 희망입니다. 대항해의 서막은 목성 질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거대한 갈색 외성과의 조우로 시작되는 핵 추진 가속 시뮬레이션입니다. 인류는 지구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물리적 도박을 감행합니다. 행성 진행 방향 반대편 지표면에 수천 개의 지향성 핵폭발 장치를 설치해 일제히 폭발시키고 갈색 외성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한 중력 도움 기법으로 지구 속도를 성간 항해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지각 전체가 으스러지는 진동이 지하 도시를 휩쓸지만 결과는 경이롭습니다. 지구는 태양계 잔해를 완전히 벗어나 주인 없는 성간 우주로 비상합니다. 이제 지구는 누군가의 빛을 구걸하며 도는 종속적인 천체가 아닙니다. 내부 지열을 연료로 인류의 의지를 키로 삼아 끝없는 밤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자각을 가진 행성급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질소 얼음 장막 아래 뜨거운 액체 핵을 품은 채 수만 년 후 도달할 젊은 항성을 향해 고독하지만 당당한 항해를 이어갑니다. 어둠은 더 이상 공포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개척해야 할 광활한 영토입니다. 그러나 이 끝없는 항해의 끝에 상상조차 못한 치명적인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만 년의 고독한 비행 끝에 마침내 새로운 젊은 항성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행성 붕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 믿었던 빛과 온기가 오히려 가장 끔찍한 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태양계 중력장 안으로 지구가 진입하는 순간 모든 물리 법칙이 요동칩니다. 젊은 항성의 거대한 중력은 수만 년 동안 안정적이었던 지구의 자전축을 폭력적으로 비틀고 강력한 조석 가열 현상이 멈춰있던 지각판을 마찰시킵니다. 지하 도시를 보호하던 암석층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24시간 내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재앙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15m 두께의 질소 얼음판이 새로운 태양의 복사열을 정면으로 맞아 액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체로 승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해빙이 아닙니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압력소처럼 끓어오르며 수천 개의 질소 간헐천이 대기권 밖으로 폭발하듯 뿜어져 나옵니다. 이 과정은 초속 500km가 넘는 극초음속 질소 폭풍을 만들어내 지표면 암석을 갈아버리고 행성 전체를 짙은 먼지 구름으로 뒤덮습니다. 새로운 대기 형성은 그 자체로 파괴적인 창조의 연속입니다. 신인류 호모 아비시에게 이 환경은 완벽한 지옥입니다. 그들의 신체는 극한 고압과 암흑, 액체 호흡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창백하고 투명한 피부에는 자외선을 막아줄 멜라닌 색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태양의 빛이 지하 도시 균열을 타고 들어오는 순간 그것은 살을 태우는 치명적인 방사선 무기가 됩니다. 게다가 대기압의 급격한 변화는 연골 골격을 붕괴시키고 체액이 끓어오르는 감압증을 일으킵니다. 빛을 찾아온 인류가 정작 빛을 피해야 하는 끔찍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태양의 열기가 지각 깊숙이 침투하면서 수백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고대 바다가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물은 과거의 맑은 바다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화산재와 유독성 가스가 섞여 극도의 산성을 띤 죽음의 바다입니다. 이 산성물은 지각균열을 타고 흘러 지열 도시들을 침수시킬 위협을 줍니다. 인류는 다시 뼈를 깎는 선택을 합니다. 지하 도시를 버리는 대신 역생물권이라는 거대한 압력돔을 건설합니다. 돔 내부는 철저히 어둡고 차갑게 유지되며 심해와 동일한 수압을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바깥 세상이 따뜻하고 밝은 봄을 맞이하는 동안 인류는 스스로 만든 차가운 감옥 속으로 더욱 깊이 숨어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표면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수백만 년 전 동면 상태였던 고대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깨어납니다. 현재 신인류에게는 이 원시 병원균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인류에게 가벼운 감기였을 병원균이 호모 아비시에게는 치사율 100%의 생물학적 재앙이 됩니다. 이로 인해 지하사회는 거대한 심리적 분열을 겪습니다. 새로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며 유전자 조작으로 빛을 견딜 육체를 만들자는 태양 숭배자들과 영원한 지하 삶을 고집하는 심연 수호자들 사이에 잔혹한 이념 전쟁이 발발합니다. 행성 외부 위협보다 내부 갈등이 종의 존속을 더 크게 위협합니다. 결국 생존은 멈추지 않는 적응의 과정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영원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며 때로는 우리가 갈망했던 구원의 빛조차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술과 진화를 통해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지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날, 인류의 진화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훔친 자들이며 이제 그 찬란한 빛마저 지배하고 조율하는 진정한 우주의 주관자로 거듭날 것입니다.